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8일 화요일 아침 9시 5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하락 마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러면은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등하다가 뭐 0.7%, 0.3% 정도 하락하는 거는 이 정도는 그냥 눌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 무슨 이야기냐? 지금 일단 미국 증시고 뭐고 세계 증시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오기로 지금 마음 먹은 상황에서 이 정도 하락은 반등이 이렇게 살짝 눌림일 수 있다고요. 여기서 더 꺾일지 이거는 모른다고요.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젯밤 이 정도 하락을 갖고는 일단 저는 반등세가 일시정지 되었습니다라고만 이야기할 거고, 이제 여기에 있는 어젯밤에 이 하락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밤에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어떻게 됐어요? 음봉을 하나 딱 만들어내죠. 장대 음봉을 이렇게. 오늘 밤에도 이 자리에서 테스트를 할 거예요. 어제 음봉을 만들어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테스트를 해서 오늘도 힘이 약하네. 오늘도 여기서 밀렸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거래일째 어딘가 반등이 멈춘 꼴이 되죠. 올라오다 반등이 멈춘 꼴이 되잖아요. 이렇게 한 2거래일 정도 확인이 되면 그러면은 야 이거 심각하다. 하루는 괜찮지. 근데 이틀은 좀 그렇네. 라는 생각을 갖고 아래쪽으로 다시 베팅해보는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일단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젯밤 이거는 큰 의미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까지 미국 증시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계속 멈춰 있다. 그렇다면은 일단 저는 조금 심각하게 좀 받아들일 생각이 있습니다. 재밌는 거 하여튼 요즘 증시가 이 막 하루 3, 4%씩 움직이는 그런 고변동성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증시가 0.7%, 0.3% 이렇게 하락을 해도 어떻게 이 지도를 보면은 색깔이 좀 다양하게 섞여 있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네요. 그래서 뭐 혼조하다라는 느낌도 좀 살짝 받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하락 마감 하긴 한 거고요. 어젯밤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겠죠. 그죠? 요즘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미국 증시 움직이는 키가, 세계 증시를 움직이는 키가 금리하고 그리고 유가잖아요. 금리하고 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젯밤에 보시면 이렇게 일단 에너지에 초록불이 들어와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볼까 하는데요. 어젯밤에 일단 그죠? 방금 전에 보시면 에너지 섹터가 초록불이었죠. 그 이유가 국제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0달러 결과적으로 돌파 한착을 한 모습이에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자리가 108달러 자리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108을 넘어서 110을 돌파 한착 해버렸으니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여기서 결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동안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꼴이 된 거고, 이 자리에 쌓였던 저항은 이제 전부 다 지지력이 되었습니다. 여기 108달러 돌파 한착했으니까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다시 전고점까지는 뭐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지금 다시 전고점을 간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죠? 약간 차트를 크게 해보면은 지난번에 여기 한 번 도전했었잖아요. 전고점. 참 전고점이 아니죠. 여기 일단 신고가 썼을 때 여기 한 번. 이 자리를 전고점이라고 표현하고 전고점에 지금 한 번 더 도전하는 거였고, 만약에 이번에 또 올라온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그죠? 세 번이나 도전하면서 이렇게 세 번이나 도전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는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해질 수 있겠죠. 지금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신고가 그리고 이 정고점에 대한 도전 테스트 도전했다가 나온 조정, 건전한 조정 이후에 하방 경직성 확보까지 했어요. 108달러 돌파 한착했어요. 이제 오늘 밤에 탄력적으로 뽑아낼 수 있을지 잘 보면 됩니다. 이 유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장대 음봉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날 그죠? 보이시죠? 이날 장대 음봉 나와 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매물대가 보통 잘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다면 다시 뭐 117달러 정도까지는 시원하게 다시 회복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부진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유가가 오르면서 다시 한번 인플레 우려를 자극시켰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어젯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도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금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죠? 어젯밤 증시는 뭐 안 좋은 게 일단 자연스러웠어요. 금리 같은 경우는 요걸로 좀 볼까 하는데 잠시만요. 10년물 국채금리 보면 되겠죠.
자, 금리 같은 경우 어젯밤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지난번 전고점 자리가 저항이었는데 다시 돌파한 착했죠. 이것도 분위기 안 좋게 만드는 요소라고요. 이것도 심각한 거라고요. 어, 잠시 차트를 좀 쭉 작게 해서 보면은 여기 이 자리가 보이실 건데요. 이 자리, 그죠? 여기가 전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자리였는데 이 지금까지 이 자리 밑에서 놀다가 저항이다가 이걸 돌파한 척한 모습이 지금 명확히 눈에 보이시죠? 이 자리가 1이 자리가 3.14였나 13이었나 그 정도 됐던 자리였던 것 같은데 이거 완전히 돌파한 척해서 3.2가 됐으니까 이거 무슨 의미예요? 나 다시 위쪽으로 올라와 보겠다. 다시 위쪽이 힘이 세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전고점 자리 이거 밑에 있으면 그래도 매도 세력이 좀 할 만한 자리, 이거 위에 있으면 매수 세력이 할 만한 자리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매도 세력이란 건 뭐예요? 금리 떨어지길 원하는 사람, 매수 세력은 금리 올라가길 원하는 사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위에 올라온 이상 이제 매수 세력의 힘이 강해졌다라는 거, 다시 더 위로 갈 수 있음을 일단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어젯밤 증시가 좀 부담을 느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김에 계속 좀 미국 증시 이야기를 더 하자면은, 그죠? 예. S&P입니다. S&P 어젯밤에 선물 지수 잘 보시면, 하여튼 제가 미국 증시 이야기해드리는 기준은 전부 다 이거 선물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뭐 나스닥 현물 지수, 뭐 선물 지수, 예. 다양한 지수가 있는데 요거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S&P는 나스닥도 요거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아닌 다른 현물 지수나 이런 건 숫자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거 지지와 저항 참고하실 때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어젯밤에 하락 마감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그마한 음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밤에도 멈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2연속 하락하고 그러면 이거 여기서부터 올라오던 이 반등이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보자라 말씀드렸죠. 좀 많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있긴 했는데 생각보다 좀 잘 못 올라오고 일단 음봉을 맞은 거라 시장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 더군다나 어젯밤에 이 음봉을 만들어냈던 그 배경 요소들 살펴봤잖아요. 방금 전에 금리하고 유가하고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강하게 하방 경직성 만들면서 올라오는 거라 하여튼 지금 증시에 많이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증시가 어젯밤에 이렇게 멈춘 게 좀 분위기가 좀 굉장히 안 좋아 보이긴 해요. 근데 길고 짧은 건 확인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린 지금 현재 나온 자료를 가지고 현재 나온 데이터들을 갖고 이 정도까지 추측은 해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냐. 여기다 대고 이제 뭐 더 추가로 아이고 뭐 더 한참 오를 수 있다, 뭐 더 폭락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선 알 수 없는 거죠.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어젯밤에 나온 지표들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차분히 해석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이제 오늘 밤에 뭐 해야 된다? 어젯밤에 나왔던 이 고점 자리 혹은 어제 나왔던 이 시가 자리, 이런 자리들을 잘 보시면서 이런 자리에서 저항 테스트 어떻게 하나, 넘어가는지 다시 저항을 누적시키는지 이런 부분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봤으니까 빅스까지만 좀 체크를 하자면, 그죠? 근데 빅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하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만 봐도 빅스 어젯밤에 증시 하락했잖아요. 하락했는데도 빅스가 보시다시피 요즘에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0.7%, 0.3% 하락한 거로는 빅스가 상승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락한다면 아마 빅스가 다시 올라올 건데 이래저래 어젯밤 하락 한 방으로 가지고는 이 미국 증시의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아직 할 수 없다고요. 그죠? 오늘 밤에도 이제 무슨 일이 생겨서 미국 증시가 하락하거나 그러면 빅스가 양봉 달고 이렇게 올라오고 양봉 만들고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빅스 측면에서도 몇 거래일 동안 이 하방 경직성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시 빅스 올라가고 시장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젯밤에 뭐 그 정도를 가지고 지금은 제 입장에서 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라는 거. 다만 그죠? 우린 또 냄새만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하고 금리가 그렇게 됐으니까 아 이거 좀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를 이야기를 좀 해봤고, 이 이번 주에 뭐 물가 지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게 이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PCE 물가 지표 대기 속 하락이라고 돼 있죠. PCE 물가 지표가 언제 발표되나 했더니 이게 수요일 날인가 발표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물가 지표니까 보니까 시장이 요거를 재료로 해서 좀 움직여 볼 생각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슈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해드리자면은 반등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저 물가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전까지 그냥 이렇게 옆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물가지표 발표 나오고 나면 뭐 위로 더 올라가든가 아니면 더 하락을 시키든가 뭐 이런 모습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하여튼 물가지표 발표가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알아놔야 되겠고, 물가지표가 발표되는 날 또 공교롭게도 그게 있긴 있더라고요. 자, 증시 일정 잠깐 체크할 건데요. 오늘 밤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오늘 밤요. 이게 지금 화면 빨라서 눈 아프실 수 있는데 이게 오늘 밤입니다. 여기 써있죠. 튜스데이 써있습니다. 오늘 밤인데 오늘 밤은 딱히 증시 일정이 뭐 특별한 것이 없어요. 오늘 밤 같은 경우. 네, 오늘 밤은 특별한 게 없었고 어제도 특별한 거 없었고 어제 라가르드 연설 하나 있었고요. 잠시만요. 제가 방금 잘못 눌러가지고. 네. 하여튼 그래서 이번 주를 보시면요. 예. 오늘 밤 특별한 거 없고 수요일 날 그 시장이 주목하는 PCE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수요일 날 그 연준 의장 연설도 있으니까 수요일 날 시장을 좀 움직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세력들이요. 이게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밤에 여기 보시면 뭐 코어 PCE 써 있고 여기 뭐 GDP 뭐 이런 것도 딱 보니까 중요해 보이죠, 그죠? 이런 거 중요한 것들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PC 있네요, 그죠? 이런 것들 나오니까 잘 봐야 된다. 그리고 파월의장 연설도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파월의장 이런 이야기 하겠죠. 여기 나온 지표들 바탕으로 해서요. 아, 우리의 물가 지표가 어땠고 GDP가 어쨌고 성장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리는 뭐 긴축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파월의장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수요일 밤을 좀 잘 보자라는 거.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슈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그죠? 어제 밤 같은 경우 라가르드 연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라가르드 연설 내용을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기사가 없더라고요. 특별한 게 없는 거 보니까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거 하고 있대요. 지금 포르투갈에서 이 세계 중앙은행들이 모여가지고 중앙은행장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특별한 뉴스 없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은 듯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고만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어젯밤 증시 모습 우리 좀 살펴봤죠. 약세를 보였다. 오늘 밤에 기술적으로 또 멈추는지 봐야 되고,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수요일 밤에, 그죠? 오늘 밤 아니고 수요일 날 밤에 멈추는지 잘 봐야 된다. 이 정도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이것저것 체크했고, 한국 증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 315 선물 지수, 코스피 선물 지수 315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15를 지금 저는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315 아래로 가면은 이제 분위기 굉장히 다시 험악해질 수 있는 거고, 그나마 315와 321 정도 사이에 있을 때는 그나마 어떤 중립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21 넘어가면 다시 이제 탄력적으로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운데 꼈죠, 그죠? 321과 315 사이에서 애매하게 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사 보여드렸다시피 시장은 PCE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한국 증시도 이거 눈치 보면서 PCE 눈치 보면서 수요일 혹은 목요일까지는 얘도 뭐 어쩌면 315에서 321 사이로 이렇게 계속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아직까지 한국 증시는 보니까 강합니다. 그죠?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이 올라오는 게 멈추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일단 차분하게, 그죠? 올라오는 건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된다라면은 이것도 일시정지가 되는 것이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얘도 어떤 지수고 이러니까 PC 지표 아마 발표 나고 나서 움직일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차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시장이 만약에 그렇게 차분하게 움직인다, PC 발표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시장이 옆으로 짜불짜불 기어간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옵션 프리미엄은 쭉쭉 빠지겠죠. 이런 거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V코스피, 한국 코스피의 변동성 지수죠. 보시면 이렇게 쭉쭉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당장 이게 하락 배팅을 하거나 아직 그럴 때는 아니라는 신호가 일단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종가까지 봐야 되는데요. 그죠?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숨고르기 하면서 급락 위험, 아직까지 이런 건 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시장이 조금 안정되긴 했습니다. 그런 점들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율 뭐 봐야 될까요? 1289원 봐야 됩니다. 1289원.
근데 이미 뭐 1289원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나마 좀 한숨 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요. 대충 이 자리가 1289원인데 89원 밑에 있죠. 이러면 주식시장에 그나마 좀 우호적일 수 있겠죠. 예, 그런 생각. 1289원짜리 저항 테스트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어제 달린 이 환율의 아랫꼬리 이런 것들도 좀 워낙 길어서 보시면은 지금 어느 자리에 갭을 만들고 지금 여기 보세요. 요 자리가 좀 그 자리, 네, 지금 이 자리 중심으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올라오면서 갭으로 빵빵빵빵 떴고요. 근데 지금 이 갭을 여기를 지금 지키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자리를 지금 이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일단 알 수 있긴 합니다. 여기 어딘가 그죠? 정확하게 이야기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드리자면 요날 시가, 요 양봉의 시가 정도 자리가 어떤 중요한 지지력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자리 붕괴 안 되면은 또 계속 또 상반경직성이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 좀 계속 강할 수 있겠죠. 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겠다 그러면 1289원은 돌파 한착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도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애매한 구간에 있다고 봅니다. 원달러 환율이 아래쪽으로 아예 쭉 내려올 거면 말씀드렸다시피 요날 양봉의 시가 자리 붕괴시켜야 되고요. 더 올라가고 싶으면 89원짜리 돌파 한착 해야 되는데 애매한 구간 안에서 PCE 발표 기다린다고 얘도 그냥 옆으로 힘 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애매한 그런 구간이죠. 예. 저는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겠습니다. 약간 그 투자를 좀 낚시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내가 낚싯대는 넣어 놓은 상태죠. 물고기가 뭐 입질을 줘야 내가 뭐 채거나 뭐 릴을 감거나 그러죠. 아무것도 신호도 안 주는데 혼자 막 릴을 감고 막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예. 신호가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 보는 게 지금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PC 발표나 이런 걸 가지고 시장이 더 추가로 상승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건 시장 마음이니까요. 그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 뭐 PC 발표나고 무조건 시장이 하락한다 이렇게 보는 것도 위험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언제나 위쪽 아래쪽으로 차분하게 가능성 다 열어 놓으시고 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다가 내가 자신 있는 공이 나오면 그때 한번 때려주면 되겠죠. 그때 한번 잘 치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은 이제 정상적으로 집에 가서 컴퓨터 앞에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리플로 남겨주시고요. 이 답변 다 집에 가서 달아드릴게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